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피터 틸의 엔비디아 전략 매도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이를 통해서 또 AI 버블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증시는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느냐를 놓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양자 컴퓨터 섹터들 보유하신 분들 많이 조금 답답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키퀀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난 이제 상승폭을 그대로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뭐 실스크 같은 경우도 사실 상승폭 그대로 다 반납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온큐 역시도 반납하고 있고, 뭐 리게티 컴퓨팅도 반납, 그다음에 뭐 디웨이브 퀀텀, 뭐 퀀텀 컴퓨팅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뭐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양자 컴퓨터의 악재냐를 놓고 봤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오히려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새로운 광자 기반 관련된 슈퍼컴퓨터를 또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이 양자 관련되는 로드맵 발표와 함께 또 오히려 또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 뭐가 된다, 상용화에 따른 기대감으로서 주가는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어제자에 반등했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양자 컴퓨터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다른 그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낙폭을 키우는 좀 기업들은 또 키우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이런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기반 컴퓨터들이 이런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시장의 문제다. 시장 자체가 뭐였습니까? 지난달에 상승폭을 이미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양자 컴퓨터 섹터들의 차트들도 결국 어땠습니까?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폭에 대한 반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시장의 그 상승폭을 반납하고 이 하락을 주도하는 게 지금 뭐다? 늘 시장에 이런 낙폭을 만들 때마다, 단기적인 이런 하락 낙폭을 만들 때마다 있었던 이슈가 뭐였어요? AI 거품론. AI는 버블이다. AI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세게를 꽂았던 게 이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의 엔비디아의 전략 매도 사태가 사실 또 뭐가 되었어요. AI는 거품이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 피터 틸이라는 이런 인물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전략 매각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투자자도 왜 지분을 전략 매각했겠냐. 당연히 얘도 AI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버블인 걸 알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심지어 당시에 이 피터 틸이 이제 운영하는 이제 헤지펀드의 최대 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40%,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운영하는 자금의 최대 40%까지 엔비디아의 지분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많은 지분을 보유했는데 이걸 전략 매도했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한테는 악재로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악재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피터 틸이라는 인물의 이 헤지펀드의 이 엔비디아의 매수 타점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사실 개인 투자자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사실상 과거부터 뭐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포트폴리오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거의 53만 7천 주 이상을 전부 매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24년부터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24년도부터 AI의 열기는 그 1999년도, 그러니까 닷컴 버블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컴퓨터 AI가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뭐 2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뭐 그러면서 AI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대로 의견이 일관되면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번 이 엔비디아의 매도, 엔비디아를 전량 매도한 게 지금 뭐냐? 이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취했던 이런 AI 버블에 대한 포지션이죠. 포지션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참 재밌는 게, 이거는 행동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개인 투자자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분명히 24년도에 이 그 피터 틸이라는 인물은 AI는 버블이다, 거품이다, 과장됐다라고 하면서 엄청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하느냐? 보다시피 사실 이거는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시스템은 얘네가 공지하기 전까지 우리가 언제 매수했는지 몰라요. 얘네가 일정 비중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얘네가 매수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피터 틸의 헤지펀드 사태가 지금 뭐냐고 하면은 이 소프트뱅크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24년도 4분기부터 소유했대요. 그러니까 물론 4분기 이전에도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 공시 의무를 할 만큼 굉장히 뭐 보유했다 하더라도 비중이 극소수였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그전에 24년 4분기 이전에는 아예 매수를 안 했던가 아니면 매수했더라도 극소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격적인 지분 투자, 공격적인 투자는 언제 했다? 24년도 4분기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에 AI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여론을 그렇게 조성해 놓고도 뭐 하고 있다? 4분기에 결국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24년도 4분기에 이거였거든요. AI 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에서 늦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나는 AI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거 아닌 것 같네라고 하고 올라탄 흐름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본다라고 하면은 이 피터 틸의 헤지 펀드가 어떤 식으로 매수인지 보면 돼요. 자, 보다시피 틸 매크로의 포트폴리오 보유거든요. 24년도 12월 분기요. 그러니까 비중이 28%에서 25%로 줄었어요. 25년 3분기에. 비중이 주니까 이거 팔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중이라는 거는 내가 내 포트의 전체 비중이기 때문에 다른 걸 더 확대하면 비중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주식 수만 보면 됩니다. 24만 7천 주.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을 24만 7천 주 정도를 지금 뭐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언제? 12월 달에. 24년도 말에. 그러니까 이제 12월이 3분기니까 10월, 11월, 12월 언젠가 샀겠죠? 그리고 3월 달 들어오니까 보다시피 이제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이 35만 8천 주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증가했어요. 엔비디아 코퍼레이션 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게 박는 게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이 이제 2분기 돼가지고는 40%로 비중을 엄청나게 확대했어요. 비중을 엄청나게 확대했는데 보다시피 주식수가 53만 8천 주. 그러니까 주식수가 계속 늘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 했다? 주식수가 계속 늘어가지고 이거를 이번 3분기에 매도를 했다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투자를 했고 AI 거품론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려면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얘네가 잘 사다가 이렇게 급등 나오니까 여기서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피터 틸의 매매 이 흐름을 엔비디아 차트로 대입해 볼까요? 작년 3분 마지막 4분기죠. 4분기. 완전 그냥 여기서는 내리 AI 거품이다. AI 버블이다. AI 무너진다 노래 부르더니 이 엔비디아 신고가 갈까 신고가 갈까 말까 하니까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24만 7천 주를 사버려요. 그리고 무너지죠. 1, 2, 3분기 무너지니까 30 몇만 주, 아까 30 몇만 주로 또 확대해요. 또 무너지니까 여기서 2분기에까지 몇만 주, 50 몇만 주로 확대하죠. 50가 4만 주였나 확대하죠. 그러니까 비중을 빠질 때 그냥 물타기 내리한 거예요. 왜 빠져? 왜 빠져? 왜 빠져? 그리고 지금 뭐예요? 3분기가 여기죠. 3분기 여기 올라오니까 올라가네? 나 수익 탈출. 나 도망갈래. 무서웠어. 나 물려있던 나 칭찬해. 약간 이런 느낌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정말로 여기서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매도했다든지 아니 100번 양보해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뭐 매도했다든지 하면 괜찮아요. 내가 이거 뭐야 신고가 가겠네? 해놓고 빠질 때마다 뭐야 왜 빠져? 비주가 지금 팔까? 원래 보유 중이던 것까지 다 팔아 제끼면서 포트를 엄청나게 확대해놓고 뭐한다? 올라오니까 뭐야 내 평단 왔네? 올라오네? 도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연 이게 과연 정말 이 AI 버블을 이야기하던 사람의 매매 방식이 맞냐 이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피터 틸이라 인물은 전형적으로 제가 전략 매도에 대한 큰 의미를 갖고 싶지 않은 게 뭐냐고 하면은 그냥 이 사람은 AI는 과장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AI구나라는 걸 부정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올라탔다가 물려서 같이 비중 확대했다가 수익 구간 올라오니까 탈출했다. 로밖에 저는 사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누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피터 틸이라는 인물과 함께 최근에 또 이제 소프트뱅크의 이 매각도 자꾸 이슈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알다시피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얘기하죠. 매각하는 이유가 내가 뭐다? 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매각하는 이유가 지금 이 오픈 AI에 집중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면은 간단해요. 소프트뱅크가 과거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오픈 AI와 함께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투자로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즉시 1,000억 달러를 투입할 거고요. 추가 몇 년 동안 이 얼마에 달하는 자금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오픈 AI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거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한 뭐다? 투자금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중을 해소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핵심 파트너는 엔비디아 역시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핵심 파트너고 그래서 이 지분을 팔면서도 뭐라고 해요? 엔비디아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엔비디아와 우리 소프트뱅크는 아직도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앞으로도 더 탄탄하게 엔비디아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파트너십을 유지할 거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소프트뱅크의 매도가 얘는 직접적으로 뭐 한다? 오픈 AI에 뭐예요? 오픈 AI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회수하는 거다라고까지 밝혔음에도 뭐야? 이게 AI 거품론이다. 그래서 파는 거다라고 하는 건 억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엔비디아나 AI 버블 이런 것들과 함께 시장이 조정 들어오는 거는 지금 이제 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재무기 실적 발표, 재무 발표 때문이죠. 실적 발표. 그래서 이제 이게 11월 19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20일 오전 7시쯤입니다. 오전 7시쯤. 그래서 발표가 되는데 현재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품론이다라고 하는 게 이 현재 컨퍼런스 때문이라 보시면 좋아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가이드를 3분기 가이드로 잡은 거는 약 54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컨센서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약 548억 달러로서 올려버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약 뭐가 돼야 돼요? 이미 엔비디아는 540억 달러에 대한 매출을 가이드로 잡았지만 컨센서스를 통해 가지고 이미 월가에서는 약 550억 달러를 얘기했기 때문에 550억 달러가 엔비디아가 기존에 높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가이던스도. 그 가이던스를 뭐 해야 된다?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야 제대로 돌아가는구나고 요거 550 아래로 들어오면은 가이던스 위였음에도 월스트리트 컨센서스에 반한다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얘네 매출이 안 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역시도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얘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급격하게 많이 증가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560억 달러에 가까운 목표가 나와줘야 엔비디아인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리스크란 거예요. 나는 약간 나는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거고 몸무게를 다이어트 비교할 때 몸무게를 내가 이제 5kg만 뺄 거야 했더니 이제 아니야 시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는 열심히 하니까 10kg는 뺄 수 있어. 너 10kg 빼야 돼. 그러니까 5kg 빼고 오면은 에이 뭐야. 그 10kg 빼면 다 할 수 있다 이건데 한 15kg 빼면은 야 너 미쳤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애초에 컨센서스가 이제 가이던스 위에 상회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 그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컨센서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상방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갑자기 젠슨왕이 또 깜짝 발표하죠. 뭐 발표했느냐 이게 오늘 뉴스예요. 11월 18일 아까 이제 제가 뉴스 자료 준비하는데 9시 2분에쯤에 속보로 또 올라오더라고요. 약 5천억 달러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게 올해와 26년을 합쳐 5천 달러 규모 AI 칩이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블랙웰, 그래픽 처리 장치라든지 차세대형 루빈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래서 보다시피
깜짝 실적을 예고할 것이라는 평가.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3분기에는 적용이 안 되겠죠. 올해라고 얘가 발표한 건 이미 3분기 지났으니까 적어도 4분기.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근데 이게 5천억 달러가 바로 이제 그 되는 게 주문은 됐고 이게 칩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데까지도 해서 뭐 1년,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매출이 뭐 올해부터 얼마가 잡힐지 내년부터 더 잡힐지 그거는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규모 AI 칩에 대한 이런 주문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한다. 엔비디아의 이 AI 거품론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이런 엔비디아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AI 섹터들의 흐름이 다시 반등 나와주고 증시 반등 흐름 잡아준다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는 빠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도 반등하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